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해주고 있는 분야죠. 독립출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최근에 꽂힌 독립출판물 몇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독립출판물이 정말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립출판물은 출판사에서 책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책을 의미했습니다. 애초에 상업성 자체가 희박한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자신이 직접 쓴 여행기를 인쇄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담은 책을 아주 소량만 찍어서 벼룩시장 같은데 직접 내다 판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업적 이익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제작비를 겨우 뽑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독립출판이라는 말이 상업출판의 반의어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독립출판 시장에 정말 지각변동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독립출판물 중에서 대박 작품이 잇따라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에 발간돼서 그 이듬해인 2017년에 역주행 돌풍을 일으킨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그리고 2018년에 발간된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들이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제치고 베스트셀러 장기 집권을 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온도는 100만 부가 넘게 팔렸죠. 게다가 딱 이 타이밍에 독립서점 혹은 동네 서점이 젊은 층 사이에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독립출판 서적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자체가 넓어졌어요. 크라우드 펀딩도 대중화가 됐죠.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양질의 독립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기성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할 정도의 퀄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직접 출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오히려 기성 출판사에서도 충분히 책을 낼 수 있는 작가분들 중에도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혹은 100% 자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독립 출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실력 있는 신인 작가분들이 발간한 창의적인 독립출판물이 대형 출판사의 눈에 띄어서 정식 출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꽤 있어요. 일종의 등용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독립출판물 중에 눈에 띄는 작품 몇 권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용어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독립출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또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독립출판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아직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누구는 독립출판이 곧 자비출판이다, 또 누구는 독립출판은 1인 출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책을 쓴 주체와 낸 주체가 같고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이 아니라 작은 독립 서점을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책들을 독립 출판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책은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방 운영기입니다. 신촌 부근에서 이후북스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겸 작가 황분홍 씨가 하루하루 쓴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이에요. 사실 독립출판물의 가장 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독립출판 작가분들 중에 도서시장에 스스로 뛰어들 만큼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작품은 책을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저는 책을 쓰는 이야기 혹은 만드는 이야기가 담긴 독립출판물을 재미있게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책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제일 낯설어서일 거예요. 저도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쓰거나 만드는 과정에는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책을 직접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저자가 들려주는 책방 일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한다는 일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 서점은 자본과 물량을 무기로 책을 한두 권만 사도 무료 배송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런 소규모 동네 서점은 마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접근성에서 밀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격차가 벌어지면 사실상 경쟁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저자는 독립 서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강점들, 예를 들면 대형 서점에 잘 들어가지 않는 작은 출판사의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판매한다든지, 책방 자체를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독자들과 가까이서 소통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작은 책방만의 정체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독립출판물은 김예지 작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일단 외관을 얼핏 보기만 해도 대형 서점에 쌓여있는 일반적인 도서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죠. 표지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제목까지 저자가 직접 쓴 손글씨와 손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책이라기보다는 거의 공책에 가깝습니다. 카툰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봐도 전문 편집자가 정교하게 편집한 인쇄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투박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독립출판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예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못하고 이런 책이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내용 덕분이었겠죠. 저 청소일 하는데요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20대의 저자가 생계를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래 친구들이 기피할 수도 있는 일에 당당히 뛰어든 저자의 결단도 굉장히 멋있고요. 또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도둑을 잡았다든지, 소매단이 짧은 작업복 때문에 여름에는 손목과 발목만 탄다든지, 이런 일화들도 깨알같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인 작가의 등용문 사례로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독립출판물 반응이 워낙 좋아서인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죠. 21세기 북스에서 이 책을 정식으로 출간했습니다. 저는 책덕답게 또 구입을 했죠. 두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정식 출간 버전에는 훨씬 더 풍부한 에피소드가 추가되었고요. 편집도 당연히 더 깔끔하고 세련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이 오리지널 버전에 더 정이 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독립출판물 버전은 현재 절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가장 몰입해서 읽은 도서 중 하나이자 독립출판 시장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편에 속하는 출판물인데요. 바로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잡지입니다. 로컬숍 연구 잡지라는 컨셉으로 계속해서 출간 중인 시리즈의 5번째 연재물이고요. 참고로 이전 후의 제목들을 몇 개 살펴보자면 서울의 3년 이하 빵집들, 제주의 3년 이하 이주민의 가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충 어떤 시리즈인지 감이 오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 출판물은 외관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지와 닮은 점이 거의 없어요. 일단 크기가 너무 작고 두껍고 표지에도 멋진 사진 대신 글자만 빼곡합니다. 내용을 봐도 완전히 흑백이고요. 잡지 특유의 매끈매끈한 종이 재질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광고가 전혀 없어요. 사실 보통 잡지라고 하면 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로컬숍 연구 잡지에서는 그런 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콘텐츠는 제목과 같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가게를 오픈한 지 3년이 채 안 된 자영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앞 페이지에 소개된 인터뷰이들의 직업을 보면 식당 오픈 1년 5개월 차, 카페 오픈 2년 12개월 차, 서점 오픈 1년 7개월 차, 이런 분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 질문 자체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퇴사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자본금은 얼마나 투자했나, 가게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책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답변의 압도적인 현실성과 구체성입니다.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카페 오픈에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했나 라는 질문에는 건물 보증금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 400만 원 중반, 그라인더 100만 원 중반, 제빙기 100만 원 중반, 바 설치 비용 100만 원,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점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에는 도서 판매, 워크숍, 음료 판매 비중이 5대 4대 1 정도 되고 매출 대비 수익률은 각각 30%, 30%, 80% 수준이다 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 대비 수익률이 80%라니 어째서 음료 장사가 남는 장사인지 알 것 같은 대목이죠. 이 외에도 비용이며 수익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1,000원 단위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요. 휴가를 따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휴가는 갈 수 있지만 가면 월세를 못 낸다라고 대답해 주신 식당 운영자분의 답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막연히 언젠가 은퇴하고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소소한 로망을 품고 계시던 분들은 이 잡지를 통해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꽂힌 독립 출판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저자 혹은 기획자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기성 출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독립 출판물의 단점이라면 책이 종종 복불복으로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요. 제목이나 표지만 보고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내용이나 편집이 지나치게 아마추어 같고 정말 돈이 아깝다, 나무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가끔씩 걸립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출판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독자 입장에서도 또 작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퀄리티가 복불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독립 출판물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게 절판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처럼 꽤 잘 나가던 책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절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더 흥미로운 책들을 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